네, 오늘 이시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이시강은 굉장히 해석하는 분들의 이론이 좀 많은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강을 하상공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속이다 이렇게 제목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리자 후속자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내용 보면은 세속과 다르다. 세속과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0장에서 나오는 이 경지가 학문의 경지가 속인과 다른 경지죠. 속인과 다른 경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0장이 전체 내용이. 그래서 이 20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19장에 했던 말 중에 마지막 그 말을 쿡 들으면은 마지막 19장의 마지막이 어떤 상이냐면 현소 포 밥 그러고 소사 과욕 이 문제였는데 19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의 본바탕을 드러내고 이 박은 순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박이라 통나박자니까 얘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재질을 갖다 끌안고 사는 거죠. 이걸 끌안고 살다 보면 그 재질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사로움을 죽여야 되고 욕망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된 건데 이 네 가지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맹자도 막설하고 과욕이라 해가지고 맹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맹자도 재밌는 말인데 이게 맹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양심은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막설하고 과욕이다. 이 과욕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기르는 것은 이 욕망을 추리는 거다. 이 추리가 과욕이 똑같은 말이죠. 과욕. 욕망을 추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맹자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끌고 나와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장의 제일 첫 기절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장입니다. 20장 첫 기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절학 무우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절학 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학 무가 이 축간에서는 이게 전략무가 축간부터 나오는데 이 축간 노자는 늘 말씀드린 초간 노자인데 초간 제일 처음 나오는데 초간 노자인데 이 초간 노자에서 나왔을 때 뭐냐면 이게 쭉 이어져다가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간 노자에서는 그 초간 노자는 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기 마침표가 있어요. 쭉 이어진 가운데 마침표가 있는 거 갖다가 한 장으로 지금 해가지고 초간 노자 보는데 그 초간 노자는 요 하나만 딱 있는 거죠. 그런 걸 가고 이 후에 와서 백서 노자나 이 왕필 노자에서는 이렇게 뒤에 붙여가지고 길게 만드는 거죠. 그 초간 노자 자체는 요게 하나의 장으로 나눠질 정도로 중요한 부여였던 거죠. 굉장히. 그렇다면은 이 절학무예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이 절자이라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전락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19장인데 19장에 이런 상태가 전부 다 수양이고 내적 상태의 수양이니까 이 내적 상태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갖고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바탕을 가지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줄이면 자연히 수양이 되니까 그러면 학문을 끊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온다면. 그런데 이 절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냐면 우리가 보통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절기를 가졌다 들어봤어요? 절기. 또 절세민. 절세민. 이때는 뭐냐면 이 절자는 이거 뛰어날 절자예요. 뛰어날 절자. 뛰어날 절자예요. 그런데 이어서 지금 현재는 끊을 절자 지금. 이 끊을 절자. 그래서 이어서 절학에서는 학문을 끊는다 이런 거죠. 이 끊을 절자. 절학은 이제 학문을 끊다. 학을 끊다 이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거의 선생님들 책을 보시면 알지만도 거의 모든 책은 뭐냐면 이 아래 거 이걸 갖다가 선택해 가지고 전학은 대개가 이걸 선택합니다. 학문을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거의가.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문이 뛰어나면 절세의 학문을 가진다면 학문이 뛰어나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절세의 미인 같은 세상에 뛰어난 미인이 절세 미인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미인이 절세 미인이고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절기를 갖고 있는 거지. 무협지에 절기를 갖고 있다 그 말 쓰잖아요. 무협지 보소서 말게 할 겁니다. 어떤 무림의 고수는 절기를 갖고 있다 이랬을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대다수는 지금 학문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심이 없다는 똑같지요. 그러면 학문이 뛰어나가지고 보통 사람 이런 말하면 어떤 이 경지를 말하면 남들보다 백척간의 진을 보라고 한 단계 뛰어나면은 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정도로 한이치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19장을 갖고 왔냐면 이 절하게 할 수 있는 학문을 끊어버리든 학문에 뛰어나든 간에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게 갖고 있다는 거죠. 19단계예요. 사람이 자기의 순수한 본바탕을 찾아가지고 드러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자체를 계속 잊지 않고 평생을 가지게 되면 그 분야의 고수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사소한 욕망들 다 줄여버리고 그 뷰지른 욕망들도 좀 줄여버리면 그러면은 자연지 교훈 속 포박한 자기 재질이 살아나니까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절학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긴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인데 뛰어난 학문, 엄청나게 뛰어난 학문을 하게 되면 근심이 없어지는지 학문을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어지는지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 대다수의 학자분들은 대다수의 지금 이 모달 해석분들은 이게 끊을 절자래가 학문을 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끊을 절자로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요. 일이. 보통 만사라 하지 만사. 수없이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학을 해야 되는 거죠. 학을. 그런데 이 학은 여기서 말을 학은 뭐냐면 거의 외적 상황을 수렴해가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냐면 외적으로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연지 그 많이 아는 것만큼 이 지식이 많은 거죠.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 지식이 많은 만큼 뭐냐면은 욕구가 강해져. 욕망이.
욕망이 강해지니까 욕망이 강한 만큼 뭐냐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장의 절학무에 대해서 해석하신 분이 가장 제가 특이하게 해석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대 김충렬 교수님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당시 지식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끝내뭐 자기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뛰어난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혹세무민이 할 수 있는 학문을 갖다 끊어버려야만이 백성들이 바로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김충렬 선생님이. 제가 이 여러 책을 비교해 보면서도 이 부분의 해석도 상당히 참 재미있는 해석이다. 그리고 김충렬 선생이 그 해석한 거는 이 아까 축간노자고 해석했어요. 축간노자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딱 한 장이 있어요. 글이 하니까. 그래 요걸 보고 딱 난 다음에 이 귀절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춘추 전국시대, 춘추 말 전국 초기에 있는 그 지배계층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오히려 백성들한테 괴롭히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참다운 지도자는 이걸 목숨을 한번 끊어버려야만 백성들이 근시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게 특이한 해석이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했지만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리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상당히 일리 있으니까 일반 분들이 적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세상 만사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인간한테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우환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 외적 학문을 끊어버리면은 사람은 동일하게는 외적 학문을 끊어버리면 내적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자기 수양이 되니까. 자기 수양이 되면 될수록 외적 부질없는 것들을 갖다 떨구어 보니까 근심이 자동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근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바깥으로 외적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들이 번뇌망상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 뒤에 또 나오는데 이런 문제 계속 나오는데 그래 사람이 외적 욕망을 단순화시키면 시킬수록 근심 걱정이 진해지는데 그 외적 욕망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절학이라는 전락 학문 끊는다는 거야. 그럼 학문을 끊어버리면 완전히 끊느냐? 그 끊어버린 상황에서 학문의 깊이는 내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논에서 나뉘고 위기지약이냐, 그래서 그다음 위인지약이냐 배웠었는데 위기지약은 바로 자기 내적 수양을 하는 학문이고 위인지약은 바깥으로 추구하는 학문이죠. 남한테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절학을 하는 것은 공자적 사고로만 위인지학을 한다. 위인지학. 바깥을 향하는 학문을 끊어버리고 자기 내면 추구하는 학문을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논어에서 보면은 이걸 갖고 일부의 학자들은 이 저술을 받은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자 논어에서 나오는 학과 이 학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학문을 끊어버리면서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눈을 직관의 힘을 키우게 된다 이렇게 본 반면에 유학은 첫 출발부터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결혼돼요. 이자 때문에 요 학은 수로를 해서 안 돼요. 명사랑은 되죠. 배우고 말이죠. 배우고. 그리고 때에 맞게 계속 익혀가는 거죠. 이 배우고 시습기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 어떤 분야든지 배운 것이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좋아서 하지 않는 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냐면 열은 내적 희열이죠. 내적으로 희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위식 불응요라고 뭐냐면 자기 추구예요. 자기 추구. 자기가 누구인지를 추구해 나가는 공부가 바로 학위식 불응요라죠. 그럼 이게 학위시습지면 불응요로화를 갖다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자기 추구라는 것 자체예요.
자기 추구란 요 자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나온 거죠. 대학 지도는 큰 학문의 길은 제명명덕이고 제친민이고 제지어지선이죠. 큰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요즘 배운다니까 이게 큰 학문의 길은 뭐냐면 명덕을 밝히는 거니까 이것도 자기 추구라는 게 자기 추구. 유학에도 사람이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추구. 자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절학무구라 했을 때 이 절학의 학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학부하는 거 이거는 바로 외적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적 지식. 외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을 끊어버려야만이 실제로 공부는 뭐냐면 자기 내적 추구의 공부를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학무구의 절학도.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귀절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겁작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도 외적 욕구가 많으면 하고 싶은 욕망이 많으면 그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번뇌망상하고 괴로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는 조그마한 공간의 집과 또 조그마한 어떤 상황에서 조건들 그 조건만은 행복해. 실행복 바깥에 있는 거야. 자기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행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외적 묵질기를 따라가면서는 평생을 가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식 학문을 끝내버리면 자연지 속으로 수렴되는 테니까 마음이 수렴되니까 그 수렴되는 기운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면서 자기를 알다 보니까 그 만사에 부질없는 근심이 없어진 거죠. 이 근심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욕망에서 오는 근심들이 이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절학무구란 말이 상당히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면서 또 이 자체를 갖다가 그 해석하는 분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학을 갖다가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 지금 제목이 뭐냐면 이 속이 그러니까 세속과 다른 삶이란 그 뜻이거든요. 전체 주제가 세속인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야만이 강의를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속보다 다른 삶의 경지 같은 사람이라야 이 논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르게 하면. 그러려면 세속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자기 내적 세계의 충만감을 느껴야만이 가능한 거죠. 사람이 행복과 충만인 것은 외적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 그게. 추구에서는. 그럼 평생을 가도 못하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도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추구가 말로 행복의 근본입니다. 소유는 평생을 못 채우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 중 비유 중에 좀 극단적으로 하면은 만약 경우 요즘 이 TV가 있다. TV가 굉장히 좋은 TV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00만 한다. 그러면 그 TV에 1,000만 원 주고 샀을 때, 그 소유에 샀을 때 그 소유의 기쁨이 얼마만 가겠냐 이야. 옛날에 봤던 거는 브라운관 TV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한 30인치 받아 그 보면 제일 처음에 엄청 좋은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 그 좋은 게 감해진다. 못 느낀다 계속. 그럼 또 새로운 걸 채워한다는 거야. 소유 욕망 끝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존재에 대한 행복은 바꿀 수 없다는 거야. 다른 거야. 그게 프로업이 바라봤던 세계죠. 그래서 현재 산업지 혁명 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의 관점을 소유의 관점에 봐야 될 것이냐, 존재의 관점에 봐야 될 것이냐를 한번 좀 사람들한테 생각해 주는 그런 책이죠. 그렇듯이 오늘 이 절학무구란데 이 절학무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 학문을 끊어버리고 근심 없으면 의식이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 끊임없이 뭔가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면 이 학문을 통해서 분리되는 거, 지식을 통해서 분별되는 거, 분별되는 상황들이 전체가 하나로 합일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면에 그 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하나로 보이는. 그 하나로 보이는 그 세계가
세 속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이 제목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문을 끊어버리고 자기 내면으로 의식을 수렴해 들어가서 수렴한 내면의 의식을 갖고 그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양면성이 똑같은 존재의 다른 학문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학문적 관점 차이라는 거죠. 절대 옳은 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학문을 통한 관념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절학으로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의식이 수렴이 돼야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입장서부터 지금까지 나왔지만도 노자 사상은 끊임없이 뭐냐면 이 세상은 출발할 때부터 도에서 어떤 형상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의 대대적인 양면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무유와 미추가 모든 같이 만나. 그래 같이 존재하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스스로는 자유롭고 세상은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 노자는 정치 철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으면서 늘 이런 양면적인 두 개의 세계가 하나로 조합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갖고 일단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을 들어가는데 본문의 앞에 제일 첫 보면 절학 무까지가 요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주관 노자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그리고 유지 여하부터 시작가 두 번째 선지 여오, 그 다음에 인지 소외, 여기까지는 또 29장으로 주관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9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황예, 기, 미양제,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백서와 이 통행본이 나오는데 총한 노자는 없던 문장이 필요한 겁니다. 황예, 기, 미양제부터 끝까지는 초관 노자, 주관 노자에 없는 것이 그 후에 백서 노자부터 첨부돼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갖고 이 첫 대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장입니다. 20장 처음 들어갑니다. 20장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절학 띄우고 무우죠. 절학 띄우고 무. 이 절학을 보통 학문하신 분들이 하듯이 저도 같이 따라서 학을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망상이 많으니까 그 부질없는 바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식, 학문을 한다는 것은 바로 번뇌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것을 끊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71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지가 상이고 71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지 지가 병이라고 나와요. 여기 지가 학하고 통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상이라는 거야. 이 70에 나온 건데, 반면에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 그건 병이 빠진 거야. 요거는 니치는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는, 이거는 병이야. 이거. 병 들었은 거야. 뭔가 병이 들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랑 꼭 알 거 그거만 하면 된다, 그 말 하는 거죠. 그 48장에도 뭐냐면 이 48장에서 나온 건데 48장에는 위학 인리하고 위학, 그 다음에 위도 일손, 요게 해당이죠. 사람이 학문을 한다는, 위학 학문하는 것은 말로 계속 보태가는 거예요. 지식을 보태가는 거죠. 그런데 도를 위하는 거, 이게 도예요. 도를 위하는 건 어떻게 냐면 날마다 드러내는 거죠. 계속. 다시 말해서 절하기로 했지만 너희는
소원하기죠, 소원. 학문을 계속 속을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덜어내면, 지식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자꾸 내 쪽으로 의식이 수렴되게 내 쪽으로. 이걸 말하는 거죠. 철학같이. 그래서 여기도 끊임없이 학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학문을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면은 그 지식 많은 것이 바로 이 부별시켜서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야에 다 근심 걱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 있죠. 식자우화이라. 이거 많이 쓰지 맞죠? 식자우화리가 바로 이 학이 많아서 쓰는 거예요. 학이 많다 보니까 번뇌망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 핵심 태도는 뭐냐면 그 춘추 전국시대 지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맞춰서 개인이 수양해야 될 문제를 같이 갖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김충렬 선생 같은 분은 지도자들이 학문을 끌어버려야만이 백성들이 근심을 받던 거고,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스스로 지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는 학문을 해야 된다. 그래 본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어떤 문제냐면 유지 띄우고 여아, 상거 띄우고 기아. 그런데 이게 백서하고 주권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유여 아, 이게 주권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백서도 유여 가, 이 가짜입니까? 이것도 가. 이 두 개가는 꾸짖을 가 이런 뜻이에요. 가짜. 입구변이 가을 가짜예요. 요 여자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는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유지. 그러니까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라고 대답하는 거와 예라고 대답하는 거와 요 가는 아니오지 아니오. 아니오라고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죽간과 백서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그 왕필본에서는 유지 띄우고 여아니까 요 지자 때문에 이 유지 지자 때문에 유라고 대답하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유라고 대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라고 대답하는 거. 아라고 대답하는 건 아첨할 아자 이게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니까 뭐 건성으로 또 아첨하기 안 되는데 그 두 개가 대답에 서로의 거리가 기하 얼마 되느냐 차이가 없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간 노자와 백서 노자가 더 맞다는 겁니다. 대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서 예라는 대답과 아니요라는 대답 했을 때 그 대답 두 개 차이가 뭐냐는 거죠. 왜? 그거는 거의가 다 학문적인 분별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다 보면 어떤 요즘도 시대지만 나는 이것이 좋아 저것이 나빠 이렇게 예 아니요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에 했지만 현대 뇌과학에서는 뭐냐면은 뇌에서 이미 학습된 패턴에 의해 가지고 이미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현대 뇌과학에서도. 내가 무엇이 좋다 그러면은 보편성을 띠는 경우가 드물고 일단은 감성적으로 먼저 나 좋아 판단하고 나쁘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왜 좋은지 왜 나쁜지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이에 공부로 학습된 어떤 패턴이 그렇게 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제 삶을 바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 철학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볼 건데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각도로 사고 있다는 지금 문제죠. 그 두 개의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여기는 유지 띄우고 여안데 주간에는 유여가 백서도 유여가래가 가짜가 말씀은 변의 갈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와 아니요 라는 대답을 얼마 닿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 띄우고 여오
상거 띄우고 약하. 이걸 갖다가 주가는 이 주가라고 이거는 이게 선을 갖다가 백사고는 이걸 밑자로 썼어요. 밑자로. 그러고 미에 오. 여자는 똑같고 이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게 좀 간단하잖아요. 그때. 여자는. 그러니까 옛날 초간한이나 백선은 뭐냐면 선자가 아니고 미추를 봤다는 미하고 추한 거. 미와 추는 서로의 거리가 약하 어떻게 되는가? 약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앞에서 봤지만도 예와 아니요. 또 미추 또 선오 왕필번호 선오 선오인데 이렇게 하는 거 서로가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문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고착화된 판단을 내리지 근본적으로 그것이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냐 그 문제를 갖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학을 학문을 끊어버리면 그 근원에 들어가면은 그 두 가지를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보편적 시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추, 선호, 좋은 거 나쁜 거, 예스 이거 맞느냐 아니냐 그런 식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갈등을 하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더 생기죠.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그게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앞에 있는 학문을 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야를 얻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어려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이거 옳으냐 그러냐 판단에 시비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그 미추에 대한 판단 또 선오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학문에 대한 지식 분별하고 판단하지만도 그것이 과연 보편적 지식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갖고 나온 것이 굉장히 해석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거는 각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 보편적 시야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인지 띄우고 소에, 불가 띄우고 불에, 황해 띄우고 기 띄우고 미양자. 두려움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어떤 의미에서 아까 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니요 가 또는 이거는 언제 아자 이렇게 했지만도 이 두 가지의 분별 예와 아니요 이 분별인데 이 분별은 학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러나 이 학을 끊어버린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보편적 진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한 거 그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별 판단의 보편적 시가 돼요. 인지 소의 불과 불에는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그 앞에는 분별에서 오는 거고 미추나 예 아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인지의 불에 불과 불에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선생님마다. 심지어는 그 텐석 교수 강의한 거 좀 특이한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는 군주 또한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해석이라서 제가 참고합니다. 요 인지 불에 불과 불에를 갖다가 최진석 교수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는 백성 두려워하는 군주는 그 군주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앞뒤 문장에서 좀 연결부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지 소의 불과 불에를 보편적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맹자나 유가독시는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씀인데 인심이 곧 천심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민주란 말을 쓰기 때문에 민이 주인한 거죠. 민이 주인. 이게 유가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맹자철학이면서 민심이 바로 천심이야. 민심이. 왜? 백성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 진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황해는 이 넓을 황, 클 황, 거칠 황자예요. 이런 세상사는 너무너무 넓어. 핵자는 이 남방에 나오죠. 이
이 감탄 했다 이런 식이라 넓구나 이런 식이지 보통. 넓어서 이렇게 해서 보통 했다가 이 어조사로 붙으면은 되게 감탄어 비슷한 말이 그게 많아요. 그래 길로 이만큼 붙여가지고 아이가 넓어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의역을 그렇게 하는데 이 했다가 되는 것은 앞 문장을 좀 길게 설명하는 거거든. 황해하면 길게. 그러니까 약간 감탄에 가깝다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넓어서 이 앙자는 넓을랑 큰 앙자입니다. 앙자. 끝이 없어. 그러니까 미양에는 끝이 없다는 미양.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넓어서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끝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진리로 가지고 그걸 진리를 해야지 그것이 과연 학문으로 판단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떻게 부드러우냐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여간 저도 지난 며칠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분별되지 않는 혼돈의 세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학문으로 분별된 세계가 분별되지 않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세계의 크기는 너무너무 넓고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세상 문제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속인과 도인의 차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제를 갖고 어떤 사람의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노자란 분의 독백과 같은 거다. 노자의 독백과 같은 거다. 이 독백이 뭐냐? 도인으로서의 독백이다. 그 말인데 요 노인으로서 갖고 있는 독백의 개념이 요소부터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눈앞에 빠져가 쾌락에 빠져가 즐거워하는데 나는 가만히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세상은 뭔가 다른 근본 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원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거기서 살기 때문에 나는 바보같이 살 수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대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인 띄우고 희라. 무사람들은 희희낙낙한데 즐거워하는 거죠. 무사람들은 즐거워해.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여향 띄우고 태례. 례는 성대한 잔치례 희생됐다는데 태례는 아주 큰 잔치란 뜻입니다. 향자는 절량자나 마치 큰 잔치를 즐긴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큰 잔치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사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 여춘 띄우고 등대라. 또 이 봄날이면 높은 데에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 구경하는 거 즐기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세상을 다시는 음식 먹고 즐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 본인 독백이죠. 아독 띄우고 박해라. 이 해자는 역시 감탄사 같다고 이거 조사니까. 나만 홀로 이 박자는 머무를 박자, 고요로울 박자, 쉴 박자 되는데 이 고요로울 박자 같았죠. 나만 홀로 고요하구나. 이렇게 번잡하게 사는 세상에 내 혼자만 이런 시원한 사람 바라면 고요하게 있구나 이 말이죠. 고요하구나. 이 베델 박자거든. 정박한다는 박자 쓰거든 원래. 그러나 이 고요를 박자 똑같이 있어요. 사진 보면. 그러니까 내 혼자 고요히 있어. 어떻게 고요했냐면 고단기에 곧바이 나오죠. 기 띄우고 미조 띄우고 여 띄우고 영아지 띄우고 미해라. 이 고요롭게 있는 어떤 식으로 고요를 빠졌냐면 자기 속에 빠져. 이 고요로움에 빠져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 바로 귀미조 그 속에서 조짐이 없어. 아무런 속에 감정의 조짐이 없어. 그래서 그 조짐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영아가 어린애가 그 보자기에 들은 어린애가 해는 웃을 했답니다. 웃을 했죠. 웃지 않는 것 같아. 영아가 웃지 않는 것 같아. 영아가 웃지 않는다는 것은 영아가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외적 반응을 갖다 감정에 외적 형성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보고 방금 웃는 거, 또 이렇게 놀이가 보고 방금 웃는 거, 그거는 외적 대상과 반응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애가 웃지 않는다는 건 외적 반응을 안 한다니까 전혀 외적 개념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자가 고요를 박자는 거예요. 나는 고요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고 쾌락에 빠있는데 내 혼자 홀로 고요하게 빠져가지고
아무런 속에 조짐 없이 자기 내면에 빠졌어요. 내면 속에 들어가서 마치 어린애가 웃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한 자기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절도 레레해 양못 띄우고 속이라. 이 레레를 해석하는 게 이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이 레자가 드리워질 레, 뭐 게으를 루, 옷벗을 라, 높이 선 모양 내 이렇게 했는데 높이 썼잖아요. 우뚝 썼대요. 높이 선 모양 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레레를 내가 생각해 높이 선 모양 냈다. 자진 참아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레를 어떤 사람 심신의 피곤한 모양. 또 여기서 이동 선생님은 아무 곳을 얽매지 않으니 요게 저 통하는 거죠, 저거.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내면에 빠져서 바깥에 오른 어적 자극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자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걸림 없이 그러니까 우뚝 서서 아무 걸림 없이 있어서 돌아갈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점이니까. 이 속에서 아무도 돌아갈 바가 없는 것 같은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상태이게 자유. 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박자가 고요로울 박자래. 고요로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나홀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혼자 고요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면의 경지에서 우뚝하니 서서 걸림을 딱 서서 돌아갈 뻔해서 어디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 귀착하겠다는 생각 그거조차 없이 이 순간에 그냥 내가 자유롭게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인 띄우고 개 띄우고 유효히 띄우고 아독 띄우고 약이라. 중인들은 모두가 다 넉넉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 물질적인 개념이죠. 중인들은 참보다 뭔가 소유의 물질에서 여유를 갖고 있는데 나만 홀로. 그런데 나만 홀로 약유. 유자는 잃어버릴 유, 남을 유 있다는 거죠. 잊을 유. 나만 혼자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들은 소유 속에서 살지만 나는 그 소유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내래의 정상이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그래서 아 띄우고 우인지 띄우고 심야제 돈 해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돈 어두울 돈자거든. 어리석을 돈자. 어리석구나. 어둡구나.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를 갖다가 이 우자를 갖다가 그 대덕자우라 그래요. 우를 대덕자는 우라 이렇게 나와요. 덕이 많은 사람이 바보 같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대덕자우라. 그러니까 내게도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바로 대덕자라는 거예요. 대덕자. 아주 큰. 그래서 돈들이 마치 어두운 것 같아. 어리석은 것 같아. 바보 같아.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지만도 그 박해 속에 자기 고요로움 속에서 내면으로 수렴돼 가지고 물질계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을. 이게 저랑 모에서 연결시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인 띄우고 소속, 아독 띄우고 혼이라. 세속 사람들은 밝을 쏟자거든.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야. 소속은 밝을 쏟자니까. 똑똑하다고 늘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런데 나만 홀로 호는 어둡거든. 이 혼자는 이 저녁에 어두우면 분명히 흑금한데 경계가 없어요. 이게 집인지 소나무인지 안 그러면 길인지 경계 없이 전부 다 형체가 어렵다니까 어두울 혼자니까. 모든 것이 다 포용된 상태의 혼호는. 소소는 딱딱 분별한다. 내가 옳다고 뭐가 옳고 그래 판단 분별하는 거야. 그러나 혼호는 어둠 속에 어렴풋하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 하나같이 보는 거죠. 분별 안 하는 거죠. 분별시 없는 거죠.
그게 우인의 마음이지 바로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죠. 여기 아니고 약혼이 아니고 혼혼이죠. 혼혼. 그 인쇄가 잘못했다. 그렇구나. 그래 뭐 아, 혼혼. 이게 약이 약이 약혼이에요? 약혼인으로 돼 있어요. 약혼이에요 전부 다? 뒤 본문 해설에는 혼혼으로 나와요. 이 약혼으로 돼 있다고요? 네. 그럼 내게 잘못됐나 보네. 네? 약혼 내가 옛날 분이시거든. 아니 근데 이 책에 뒤에 어. 설명에는 어. 그 내용이 또 혼혼으로 나온다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선생님 저기 그 주석. 왜 혼혼이 맞는 게 바로 뒤에 곧바로 볼게요. 속인 띄우고 찰찰, 아독 띄우고 민민이에요. 자, 세속 사람들은 찰찰은 이게 뭐냐면 이 아주 예리하게 살피 이게 옳으냐 그렇냐 뭐 삐딱하냐 바르냐 살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을 분별 판단하고 살피는 거예요. 다 살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어떤 현상을 갖다가 내가 똑똑하다 총명하다고 살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아까 드러내는 거 소수는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 요걸 자기 판단하는 거죠. 찰차는 살필 찰차니까 아주 예민 살펴 나 똑똑하다는 거야 예민하다는 거야 잘났다는 거야. 그런데 야독 내 홀로 뭐냐면 민민이야. 이 민자는 어리석을 민자 뒤섞일 민자예요. 민민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뒤섞이는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게 다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 민민은 어두울 민자, 뒤섞일 민자, 범민할 민자예요. 뒤섞일 민자예요. 나는 분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다 그런 거야. 인생이란 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등등이 다 섞여 사는 세상이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지. 그게 민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잘났니 못났니 너 왜 그래 판단해가지고 맨날 찌지고 볶고 하는데 난 귀엽다는 거야. 인생 사니까 전부 다 그런 게 어울려가지고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계속 보면 똑같은 말인데 담에 띄우고 기 띄우고 약해 료해 띄우고 약 띄우고 무지. 자, 담자는 조용할 담 맑은 담자요. 그래도 사람이 맑기가 이 조용할 담은 아까 담 나왔으니까 맑은 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등등의 상황인데도 마음이 맑은 것이 맑기가 바다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가 되면 내가 수없이 많은 게 상선약수에서 나왔지만도 수없이 많은 흙탕물, 뭐 맑은 물, 뭐 등등이 다 오더라도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똑같은 바다처럼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변하지 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속이라고 제말 새 속인과 다른 경지라니까 이게. 아무리 들어본들 내 마음은 그래 다 받아들이면서 담담하게 그 맑은 게 안 멈춘다. 이게 이제 경지 높다는 거예요. 아까 이 속임보다 높은 것이 경지야. 그래서 뭐냐면 높다 이거 이 사전을 찾아보면 맑은 바람 높이 부는 바람 요자가 있어요. 요인데 요자인데 높이 부는 바람 요자 또 텅 빌 요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다와 대기로 삼아가지고 높이 부는 바람도 좀 좋다는 거죠. 담과 대기죠, 담과. 담은 바다 낮은 곳이고, 높다 높은 곳이 대기가 되지, 서로가. 그러니까 저 하늘 높이 부는 바람과 같아가지고, 무지, 거침이 없는 것 같아. 걸림이 없으니까, 하늘에 높이 바는 거, 걸릴 게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어디 나무고 산이고 바다 걸릴 게 없잖아. 그냥 하늘 높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하더라도 내 걸림 없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의 양무지요. 무지. 자유롭게 걸릴 바가 없어요. 머무는 게 없어요. 대해탈의 경지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인 띄우고 개 띄우고 유의 서의자는 술령자가 통합니다. 주역에서 많이 쓰는 건데 술령자 소리. 중인들은 모두가 수염치가 다 있어. 사는 이유가 다 있어. 수염치가 다 있어.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런데 아독 띄우고 이 띄우고 아독 띄우고 완 띄우고 사비라 나만 홀로
이 완자는 완고할 완자, 둔할 완자, 무딜 완자입니다. 둔할 완자 같았죠. 나는 둔하게도 아둔하게도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 스임새에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내 혼자 아둔하게도 우둔하게도 이 비자는 뭐냐면 어리석을 비, 그 다음에 천할 비자예요. 어리석은 같아, 비루한 같아, 아주 천한 같아. 이게 도인의 모습으로 그런 게 도인의 모습. 보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아도 띄우고 이어 띄우고 이기 띄우고 식물아. 여기서 제목을 뽑아냈겠죠. 나만 홀로 세속 사람들과 달라. 인자리 사람도 다르잖아. 세속 사람들이. 나만 홀로 세속 사람과 달라.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귀약이에요. 뭐예요? 식물을 귀약이에요. 만물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를 귀약. 식물은 자연이며 도예요. 이때 식물은 자연이며 도예요. 식물을 귀약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는 어머니, 만물을 지금 이 사람의 경지는 무한한 경지에 걸림없는 하늘과 그 다음에 무한히 포용이는 바다와 이 천에 하늘에 있으니까 이런 경지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길러주는 식물가 진짜 귀한 걸 알겠다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는 공부는 저랑무를 통해서 이 저랑무를 통해서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갔어. 내 심에 깊숙이 들어갔어. 이 깊숙이 들어간 내 마음이 마치 식물처럼 내 주변의 만물을 길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이속, 속세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용이. 설명도 다양하고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된 게 이게 20장 이속이에요. 이속.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절학무람을 통해 한 장인데 그걸 끌고 와서 논리를 펴는데 세상은 대대적인 상황인데 성악과 아니오크는 이런 대대적인 상황이 극복돼 하나로 이어지면 다 똑같은 건데 하나의 관점 차이니까 성과 악도 얘도 아니고 관점 차이니까 그 관점이 극복된 상태에 가면 마치 바다나 하늘처럼 무한한 자유의 경지인데 그 자유의 경지에서 세상을 보면은 이 삼라만상의 자유를 길러줄 그런 도는 도의 세계에 이르면 만물을 길러주는 그런 경지인데 나도 바로 그런 경지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노자의 독백 같은 그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시했던 것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한테 어떤 의미에 그걸 요구했던 것일 수 있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 노자의 독백 같은 그런 규절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움이 없으면 그 순간에 제목